다라는 부분을 좀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요. 약간 정확하게 만약에 그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봉적인 관점이죠. 주봉적인 관점에 20일 이동 평균선. 주봉적인 관점에 이런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제 94K 정도 영역까지가 돼요. 물론 94K까지 한 번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지 구간이 또 있긴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제 구간 중에 하나가 7SMM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가격이 이제 한 99K 정도 돼요. 그래서 100K가 깨지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아마 그런 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요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 패닉적인 관점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깨졌다가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깨졌다가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도 깨지자 말자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 구간, 한 번 정도는 시장이 지적 반등 구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저번 영상에서 분석으로 한번 이야기했었죠.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한번 이제 떨어지는 관점이죠. 떨어지는 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주봉 관점에서에 대한 7SMM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주봉 관점에 대해서 7SMMA 이동 평균선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저번 분석이랑 이제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0K에 대한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발생을 했지만 100K가 깨진다고 해도 급락적인 부분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중요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반등 구간이 이제 7SMMA 구간. 원래 이것보다 더 큰 건 아래 20MA가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매 구역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7SMMA도 맞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액 투자자들 뭐 이런 이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으로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게 되잖아요. 7SMMA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탈을 했습니다. 이 이탈을 하고 대신 이제 오늘 꼬리 달고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좀 반등을 좀 치고 있는 상태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장기 포지션이죠. 장기 포지션은 보면 알겠지만 익절을 했어요. 포지션이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10피트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저께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이제 나는 이제 일부 장기 포지션에 대한 절반을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아쉽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반등을 잘 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저점을 이탈했어요.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이 저점을 이탈하는 거죠.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이 이제 내려온 형태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무차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탈이 되고 나면 한 번 빠진 차트는 반등치고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겠죠. 어쨌든 저점을 올리는 것이 나와야 돼요.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되려면 저점을 한 번이라도 이제 올려주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죠. 이전에 대한 저점 이하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보여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다우 이론의 법칙에 따라서 고점도 올리면 좋겠지만 저점이라도 한번 올리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그때 이제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익절한 부분에 대한 그 포지션 그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충분히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락장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되면 나는 익절을 잘한 것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칙적인 부분에서 그냥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중요한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리스크로 이제 익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게시판에다가 올렸어요. 내가 익절했으니까 내가 익절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레이가 플러스니 올라가자. 항상 제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시장에서 많이 돌잖아요. 어쨌든 내가 팔았으니 올라가자.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요, 아래쪽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롱 포지션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텔레그램 허리케인 방이죠. 허리케인 방에서 제가 만들어준 이제 알고리즘들이죠. 제가 만들어 놓은 봇들이 이제 자동으로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으로 자동으로 이제 수신이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매매에 대한 관점은 단순했어요. 어저께, 10시죠. 10시 중에 이제 하락 계율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10시 반 정도에 이제 4시간 차트에서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11시에 또 하락 계율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다가 이제 1시 정도예요. 새벽 1시 정도죠. 새벽 1시가 딱 요때 자리였거든요. 요때 자리에서 이제 1시간 차트상에서 거래량에 대한 소진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뭐 계류율도 있고 진입하기에 좀 나쁘지는 않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류율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계류율이 발생을 하면 계류율만큼 끌려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그냥 단타로 좀 진입하고 익절은 좀 빨리 했습니다. 익절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 5시죠. 새벽 5시점에 이제 계류 이제 4시간 차트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에 대한 소강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적인 이제 진입을 하고 이제 단기 반등 올라온 데서 이제 일부 살짝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이제 해소를 할 만큼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 포지션은 어쨌든 4시간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해소 그리고 계류율도 있었고 그리고 다이버전스적인 브레이크적이죠. 다이버전스도 30분 차트상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있었어요. 1시간 차트상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30분 차트상에서는 다이버전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효과죠. 한번 차트가 떨어졌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이후에 떨어질 때는 저점이 깨지고 나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브레이크 효과는 이전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하는 도중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저점을 깨게 되면 그 이상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이죠. 저점이 깨지면 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4시간 차트상에서도 아까 이렇게 허리케인 방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 소강 상태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래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 4시간 차트상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라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매도에 대한 그 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한 이제 매도량이 점점 증가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이 깨는 이제 그 관점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A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B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이제 소강이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진입은 저걸 보기 전에 진입을 했어요. 저점이 깨지는 관점에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제 1시간 차트에 이제 볼린저 밴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진입하기에는 좀 어렵진 않았어요. 진입을 하고 저 거래량 소강된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소강됐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을 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잤는데 이제 자고 있다 보니까 또 알람이 울려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장대 양봉을 하나 1시간 차트상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요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손절을 걸어놓고 그냥 자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띠리링 한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현재는 좀 내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반등을 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반등을 조금 아름답게 쳤다라고 좀 생각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해하죠. 사실 난해해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여기를 넘겨야 됩니다. 107K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고점 하나라도 넘기는 것만 보자. 우리가 시장을 기본적으로 하락 관점으로 그냥 놓고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성에 대한 대비성을 충분히 갖춰놔야 된다. 현재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위험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이제 제가 한 2번, 3번 전, 4번 전,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하락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요 작은 구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뭐 109K를 넘겨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저번 방송에서는 107K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작은 구간 하나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위험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놓고 대신 넘기면 보자. 근데 시장이 생각만큼 그런 걸 못 넘길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못 넘기고 현재는 하락을 했고 반등은 지금 아래꼬리를 이제 1위 차트상에서는 아래꼬리를 조금 많이 달면서 양봉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로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관점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적으로 극단적인 관점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관점을 이제 선언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110가격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는 캔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서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서워서 말 그대로 이 구간
110K를 그냥 장대 항봉으로 이렇게 서서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장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요 위에서 살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약에 쭉 하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정해서 매수를 하고 저점이 낮아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장기적인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려면 고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봐야 돼요. 최소한 저점이 올라가는 효과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0개까지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정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어저께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고가죠. 이 고가 부분이라도 그래도 넘겨주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고가라도 넘기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04K 103.5K 정도 될 거예요. 103.5K를 만약에 오늘 아예 다 올려놓고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시장에서 긍정적인 거 이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장악이죠. 시장에 대한 그동안 한 3일 동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매도량을 시장이 전부 다 흡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거예요. 추가적인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의 ABC 관점으로도 한번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전 1에 대한 이 고가에 대한 장악까지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4시간 차트장에서 좀 짧게 본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아직까지 이 하락에 나왔던 이 큰 장대 음봉이죠. 4시간 차트장에서 단기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것도 넘겨줄 필요도 있다라고 이런 거. 아주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좀 내려오고 있어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반등은 좀 더 계속 지속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락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반등을 좀 더 지속해 나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포지션을 진입할 좀 과감하게 뭐 저번 방송에서 방금 방송 전에 저번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틀어줬잖아요. 떨어져도 99K 거기에는 7SMMA라는 중요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닉으로 가기보다는 반등을 먼저 칠 거다. 떨어져도 반등 치고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떨어지면 매수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그때 관점에서 하나 더 우리가 확인해 보는 이 장대 음봉에서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쇼지표예요. 제가 이제 쇼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도 계속 쇼트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오면 쇼트표에 대한 이제 어디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니까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매매를 들어가는 관점에서 이제 1시간 차트를 딱 틀어놓고 봤는데 쇼트표가 이 하락할 때 쇼트표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이때 나왔던 숏보다 이전에 이제 큰 반등을 쳤을 때의 만큼 거의 어저께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당시에는 숏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거의 이 근접한 여기 구간 있잖아요. 이전에 최대 숏 구간에 근접할 때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근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숏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숏 물량이 많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숏을 진입해서 청산을 안 하는 거죠. 청산 안 하는 숏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빠질 때 쌓이더니 한번 더 추가적으로 조정할 때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막 쌓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숏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숏에 대한 청산이죠.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숏 물량이 시장이 비대하게 많을 때 평균적인 거래보다 비대하게 많아지고 그걸 청산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죠.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어떻게다 조정은 짧고 반등은 크게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들과 숏 청산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2대1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싸움이 2대1이 된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1인데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시장은 1대1이에요. 1대1.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매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도한 사람들 걸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는 1대1이에요. 하지만 왜 2냐라고 한다면 숏들이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산이 뭐냐면 강제 청산도 있겠지만 수익 실현도 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숏 물량이 많아진 상태, 시장이 기본적인 거래량에 대한 1대1을 놓고 있는 과정에서 숏 물량이 비대하게 그 평균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 높은 물량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숏에 대한 수익 실현을 뭐라 그랬어요? 매수라고 그랬죠. 매수. 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청산도 롱, 수익 실현도 롱, 매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대1에 대한 관점을 놓기 때문에 싸움이 놓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은 있어도 반등 칠 가능성이 그래도 충분히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을 더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주 긍정적으로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 구간이죠. 4시간 차트상에서 장대가 나왔던 요 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죠.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반등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주 1위 차트상에서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107K를 넘겨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상승장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오늘 내일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짧은 고점들을 만들면서 내려왔죠. 짧은 고점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요 구간을 넘겨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넘겨준 만큼의 쇼 물량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 올렸다가 빠지기보다는 올렸다가 조정받았다가 한 번 더는 반등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반등 가능성 이건 너무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놓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요 구간에서 만약 정체를 한다 그러면 좀 빠지겠죠. 아마 이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쭉 빠진다기보다는 좀 정체를 할 거예요. 요 구간 넘겼을 때예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한 103K 정도 돼요. 만약에 시장이 103K를 넘기고 나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조정의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점을 못 넘긴 상태죠. 이 고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이 구간 넘기지 못하고 이 이동평균선이죠. 이 이동평균선 영역에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쨌든 추가적인 조정 관점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갈 만큼의 반등은 치고 있지는 못하다. 반등이 좋아요. 내린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100K를 깬 만큼에 대한 충분한 반등은 나왔지만 그걸 되돌리는 반등 정도는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에 대한 이런 고점들을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일단 추가적인 하락 관점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빠진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쇼 물량이 충분히 아직까지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쇼 물량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연료로서만큼에 대한 쇼 창산이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안 좋게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충분히 그 쇼 물량들이 아직까지 청산 안 된 쇼 물량들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뭔가 지금 반등이 잘 났어. 지금 빨리 매수 안 하면 내가 상승에 편입 못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 충분히 좀 지켜보고 가장 단기적으로는 103K죠. 만약에 103K를 오늘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려놓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이러면 단기적인 조정 관점에서는 떨어지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단기라도 장기는 아니어도 단기라도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만약에 103K를 넘기지 못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다. 근데 쇼 물량이 안 빠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쇼 물량이 빠져버려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고점도 못 넘기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쇼 물량도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저점이 더 깨지는 하락까지도 가야 돼요.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까지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딱히 아직까지 내가 조정에 매수할 만큼 그래서 103K를 넘기기 전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수는 어느 정도는 좋지는 못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확인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요. 아마 시간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설명한 거는 거의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캔들에 대한 뚜렷한 장악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을 했지만 그만큼을 다 장악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장악한 건 아니고 캔들적인 부분이라도 장악을 하고 마무리해준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현재는 아닌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남아있다. 추가됐다. 이건 장기적으로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105K, 107K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어쨌든 조정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기적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저는 좀 반대적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시간 관점에서라도 단기적으로라도 103K죠. 103K를 올려놓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103K를 넘기지 못하고 나오는 조정에는 떨어지는 것에 매수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거, 떨어지는 칼에 손가락을 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마 추세가 얼마나 더,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 얼마나 더 충분히 이 시온 물량이죠. 이 시온 물량을 청산을 시켜가면서 아니면 시온 물량에 대한 청산을 시켜가면서 얼마나 더 마무리를 하냐, 어디서 마무리를 하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서 마무리를 하냐를 오늘 하루는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요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나는 조정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잡아서 장기가 됐던 단기가 됐던,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정치기를 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 관점에서라도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조정에는 어느 정도는 내적인 관점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뭐 아무도 정리를 못했어. 난 아무도 정리를 못하고 물량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저번 시간에와 저번 주에 했던 관점이 그냥 그대로 유효해요. 어느 정도는 리스크에 대한 현금성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장기 물량을 절반 정리를 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뭐 상승장이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스톱플로우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에 대한 그 수치 상태가 뭐 다 소진이 됐거나 그게 이제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어쨌든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올리는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유효한 거예요. 이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현금성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요. 이전에 이미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처럼 현금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현재는 이제 그냥 지켜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내가 아직도 현금성에 대한 거나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현금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위험에 대한 리스크죠. 내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내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94K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반등이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데서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단기적인 수익을 보면서 내 리스크, 내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메꾸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더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이제 위험에 대한 대비인 현금성을 좀 준비를 해놔야지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기회비용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그랬는데 반등이 나왔어, 이거 견뎌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어도,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라죠.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올라가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이라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현금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매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상승장에 가려면 107K를 넘겨야 돼요. 107K를 넘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현금성을 준비했지만 107K를 넘겼어, 내가 그러면 그럼 날 놓고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아무리 107K를 넘긴다고 해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런 107K를 만약에 시장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정이 떨어지는 관점에서는 어느 관점에서든 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재진입에 대한 것을 해서 매수를 해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관점이면 가점이 나온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떨어진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리스크 해칭을 위한 현금성에 대한 준비는 조금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이 반등을 그냥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림길에 많이 놓이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시장이 상승장으로 어떻게 넘어갔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위에서 올라가는 관점이죠. 올라가는 관점에서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아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든지, 시장에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요 관점에서 110개까지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막 110개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라리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진입에 대한 매수를 하든지, 그리고 2차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죠. 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모습은 약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시장이 떨어졌다가 반등은 쳤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올리게 되면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올라가는 모습에 조정해서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모습에 조정해서 매수하면. 왜냐하면 저점이 한 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 저점이 웬만하면 그 이후에는 잘 안 깨진다라고 했죠. 떨어지는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사도 괜찮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저점이 또 나가지는 거죠. 고점을 못 넘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하락장에 대한 개념으로 만약에 흘러간다. 하락장에 대한 개념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굉장히 큰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빠지면 반등은 안 나오고요. 한번 빠지면 반등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시장이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현금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을 다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났냐, 상승이 끝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추세들이 아마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것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최근의 추세들은 저점이 깨지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옵니다. 저점이 깨지면 반등이 세게 나오고 저점이 깨지면서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시장이 한번 털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다고 하면 이번에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러면 방금 이 나왔던 저점 있잖아요. 저점을 다시 한번 만약에 갱신을 해서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얘기할까요? 상승장은 접어두고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상승장을 넘어갈 때 기본적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한 110K까지 살려놓고 1일 차트의 20일 이동평균선을 그 위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저점을 깨고 올려놓고 횡보를 오래 하고 올라가는 얘도 보시면 자 올라갈 때 보면 계속해서 저점 갱신하다가 20일을 올려놓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 추세 유지하고 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도 보게 되면 요 아래서도 저점을 깨고 나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저점을 깨고 나서 올라가서 20일은 살려놓는 거죠.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박스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관점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별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관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는 거죠. 20일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점을 확인했을 때 올라가는 관점이 이제 확인됐을 때 아마 시간적인 관점이 그래서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만약에 빨리 살린다 그러면 빠르게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행보하고 그러고 이렇게 올리고 만약에 이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 그러면 올려놓고 조정받고 또 올리고 또 조정받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묘하게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점이 조정 나오는 관점에서는 얼마인지 진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위험에 대한 대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은 좋지는 않아요. 하락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관점이나 경우의 수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넘어가기를 다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고요.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텔레그램 방송 하단에 보면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면 매일 하루에 대한 이제 일정과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죠. 오늘은 하락 추세인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한 이제 알람적인 시그널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